착하고 배려심 넘치는 좋은 사람. 그런데 꼭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가와요. 사랑의 잔소리. 네, 지난 영상 좋아하시는 히릿들이 많아서 오늘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.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히릿들이 있나요? 내가 좀 배려심이 많은 편이다. 선함을 지향한다. 공감 능력이 높다. 그러면 특히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.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. 지금은 이런 사람을 조심하려 하지만 특히 20대 때는 이게 저에게 해가 되는 관계인지 잘 몰랐거든요. 참고로 제가 지난주 심한 독감으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. 지금은 다행히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히릿들 앞에 섭니다. 하지만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면서 하지만 뭐 그 나름대로 매력적이지 않나요? 배려심이 많고 선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사람. 한마디로 마음 약해지게 만드는 사람인데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의 기준이 생기잖아요. 이 정도는 불편해도 괜찮다. 이 정도 말은 참고 넘긴다.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기준이 자꾸 흔들립니다.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?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나? 이렇게 나의 원래 있던 기준을 검열하거나 흐릿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오래 만날수록 나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인데요. 다음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1. 감정 무시형. 내 감정을 무시하고 자꾸만 나를 검열하게 만드는 사람. 특히 배려심이 많고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시는 성향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 유형을 만나서 진짜 고생을 했었는데요.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내가 예민한 건가?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. 어떤 순간이 불쾌하고 불편해요. 그런데 그런 내 감정을 스스로 자꾸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듭니다. 이런 식이에요. 요즘 좀 힘드네. 다들 힘들지 뭐. 너만 힘든 거 아니야. 너 어제 했던 말 나한테 좀 상처였어.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그 정도 말 가지고 그래? 이거는 T와 F의 차이도 아닙니다. 문유한 선생님께서 저희 채널 인터뷰에서 목 놓아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T는 T 스타일에 공감을 하죠. 감정 무시형은 감정 자체를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닌 부정을 하는 식인데요. 제가 정신과 선생님들과 했던 다양한 인터뷰를 보셨던 히릿들은 잘 아시겠지만요.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. 우리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라고요.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고 설령 내가 예민했다, 과잉 반응했다 한다면 스스로 그걸 깨닫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근데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자꾸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한다. 특히 배려심이 넘치는 성향일수록 점점 위축됩니다. 이를 감정 무효화라는 심리학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. 공감을 못하는 걸 넘어 타인의 경험이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 틀렸다고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. 함께할수록 불필요한 자기 검열을 하게 하고 내 감정을 불신하거나 억압하게 됩니다. 제 경험담을 예전에도 종종 얘기를 했었는데요.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점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항상 네가 좀 예민하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. 저의 감정을 자꾸만 부정하는 거죠. 그 당시에 저도 어리고 경험이 적었어서 그런가? 하고 자기 검열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. 문제는 이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감정을 부정당하니까요. 제가 나중에는 누구한테 힘든 거를 힘들다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이 감정이 맞나?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? 고민만 하면서요.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께 제가 1년 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려움을 털어놨는데 저희 엄마가 막 펄펄 뛰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. 그건 그 사람 입장이지 왜 생각을 강요하고 있어? 저희 엄마가 화를 잘 안 내시거든요. 상대편을 오히려 자주 들어주시면서 저를 좀 다독여 주실 때도 있고 객관화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엄마가 화를 내시는 걸 제가 거의 처음 봤어요. 그때 느꼈습니다.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. 근데 그리고 나서 맞서 싸우기 시작했죠. 이런 감정 무시형을 대하는 법, 선을 딱 그으셔야 돼요. 이거는 내 감정이라고요. 그러니까 둘러둘러 말하시면 안 됩니다. 어린 시절 초딩 때 내 맘이야 이런 식으로 싸워본 적 있으세요? 이때 필요한 멘트입니다. 내 맘이야. 어린 버전으로는 제 감정인데요? 제 느낌인데요? 이렇게 선을 그으면 상대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.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. 너가 너무 예민하네. 그래도 그렇게 느낀 걸 부정할 순 없죠. 제 느낌이 그런걸요. 뭐.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뒤에 말을 해요. 그러면 그러라 그래. 흘려 들으시고요. 계속 길어져서 듣기 싫다 하면 네, 근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. 일리 있는 말씀이시지만 저는 당사자라서 쿨하게 넘기기가 좀 힘드네요. 이렇게 너의 입장과 나는 좀 달라. 딱 선을 그으시는 것도 좋습니다.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. 오랫동안 함께하면 자존감도 자존심도 떨어지니까 용기를 내보세요. 배려심 넘치고 착한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람. 두 번째 유형은요. 구원자 환상형. 어떤 사람은요. 분명히 별론데 이상하게 내가 자꾸만 붙잡게 됩니다.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거든요.
너 없으면 안 돼. 넌 내 인생의 은인이야. 이런 말 들으면 마음 약해지잖아요. 그 사람을 도와야 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.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 별로라고 하는데 상대는 나로 인해서 너무 좋은 영향을 받는데요. 그러면서 나를 붙드는 거죠. 내 인생에 너는 구원자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합니다. 물론 정말 그런 내가 멘토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죠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. 한 해 두 해 시간은 흐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별로라고 쳐내라고 하는데 나는 못 놓겠어요.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진짜 그 사람 인생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 두 번째 유형은요, 특히 배려심 넘치고 사람한테 정이 많다 하신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. 좀 상대를 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. 뭐 희생을 해야 될 때는 그런 희생들이 아깝지 않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데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함께 할수록 자꾸 내가 늪에 빠지는 것 같은 사람은요,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요. 내가 그 사람 인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,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하죠. 가능성에 중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내가 부으면 계속 채워질 거라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관계. 진짜 위험한 중독입니다. 세 번째, 착함 강요형. 이 유형은 교묘한 편입니다. 상대의 착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든요. 내가 착하고 배려심 넘치는 것을 고마워하는 것 같지만요, 사실은 이를 통해서 희생을 강요합니다. 일종의 착함 가스라이팅이죠. 말은 칭찬이에요. 넌 착하잖아. 야, 우리 희련이가 배려심이 많아서 참 내가 고마워. 근데 그 말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되면요, 결국 그러니까 너가 좀 더 해줘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. 진짜 고맙잖아요? 그럼 그 마음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갚습니다.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고마움을 핑계 삼아 책임을 넘깁니다. 그 기대에 맞추도록 나를 부드럽게 압박을 하는 건데요. 정말로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상대와는 다르게 관계가 지속될수록 묘하게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. 과거에 교묘하게 칭찬으로 저를 움직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. 왜 사람 심리가 칭찬받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? 근데 그게 일이나 노력에 대한 감사, 뭐 그런 칭찬이 아니라 묘하게 자기가 편리해야 되고 유리해야 될 부분에서 시간과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. 예를 들어 본인의 일을 모두 떠넘겨요.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로 인해서 야근을 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. 아, 역시 우리 희련이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. 일 잘하는 사람은 달라. 일을 잘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. 그러니까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구슬립니다. 이건 일터뿐만 아니라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. 네가 이해심이 깊으니까 나 이해해주니까 너무 고맙다.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일방적인 이해를 계속 강요한다든지 역시 우리 희련이는 착해.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계속 떠넘기면서 내가 착할 것을 은근 강요한다면요, 다음과 같이 받아쳐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연차가 차고 나서는 저도 안 당했습니다. 네, 그런 말로 저 야근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안 착해. 그러니까 다음엔 안 봐줘 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할 말은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.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변화 없이 계속 나의 희생이나 착함을 강요한다면요, 타인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성향의 우리 희릿들에게 특히 유해한 사람일 수 있으니 잘 관찰해보세요. 자, 오늘은요, 배려형 인간, 선한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,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중에 나 이거 진짜 겪었다 있으신가요? 1번 감정 무시형, 2번 구원자 환상형, 3번 착함 강요형. 번호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, 짧게 사연 얹어주셔도 좋습니다.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 희릿들, 저처럼 감기, 독감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도 아닌데 근육통 너무 심했고요. 살면서 이렇게 아픈 감기는 처음이었어요. 혹시 다음에는 착한 사람이 자주 듣는 말, 혹은 뭐 가스라이팅을 구별하는 말투, 뭐 이런 것도 다뤄볼까요? 관심 있는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의견으로 희림 채널 5년 넘게 감사하게 지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. 안녕. 뿅.